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이즈믹 웨이브스에서 이제 지진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파를 지진파라고 하고요. 이 지진파는 이제 크게 이제 바디 웨이브스와 서피스 웨이브스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바디 웨이브는 이제 지구 내부로 이제 전파되는 파를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이제 불연속면, 이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이런 이제 불연속면을 반사 굴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파를 바디 웨이브라고 합니다. 서피스 웨이브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제 전파되는 파를 서피스 웨이브라고 하고요. 낮은 진원의 이제 지진에서 잘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원이라고 하면 이제 지진이 이제 발생되는 위치인데요. 그게 이제 낮은 곳에서 이제 이 서피스 웨이브가 잘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이 서피스 웨이브는 에너지 감소율이 작고요. 진폭이 커서 이제 지진에 이제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 파가 바로 이제 서피스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지진파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지진파는 바디 웨이브스와 서피스 웨이브로 이제 크게 구분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바디 웨이브스는 다시 이제 P파와 S파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P파는 매질의 운동이 이제 파의 이제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P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어펙션 됐다가 매질이 레어펙션 됐다가 컴프레션 됐다가 그래서 이제 밀소 하면서 매질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P파라고 하고요. S파는 이제 매질의 운동이 상하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떤 이제 S 형태의 매질의 운동을 가지게 되면서 파가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S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 웨이브는 또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리파와 러브파로 나눠진대요. 이 레이리와 이제 러브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를 이제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의 이제 진폭이 굉장히 큰 피해를 크게 발생하는 이제 파가 이제 서피스 웨이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리파는 이제 매질의 운동이 이와 같이 어떤 이제 원형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결파의 어떤 이제 물결 상부의 운동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브파는 이제 이 파의 이제 진행 방향과 레터럴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러브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디 웨이브스와 서피스 웨이브스에 대한 상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웨이브는 이제 P파와 S파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P파는 프라이머리파, 롱지티널파, 컴프레셔널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의 운동 방향이 파의 전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롱지티드널, 컴프레셔널 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파는 P파가 이제 도달한 뒤에 두 번째로 이제 도달하는 파라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의 이니셜을 따서 S파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질의 운동 방향이 파의 전달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쉐어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피스 웨이브는 이제 레이리파와 이제 러브파로 이제 나눈다고 했고요. 이 레이리와 이제 러브파는 이제 이 지진을 최초에 이제 명명한 분들의 이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파고요.
레이리파는 이제 어떤 물결의 운동과 같은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큘러 모션을 한다라고 했고요. 러브파는 이제 파의 진행 방향과 레터럴 좌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레터럴 방향으로 이제 매질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진동이 이제 지진의 발생에서 진동이 이제 도달하는 시간을 보면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이제 피파라고 했고요. 이 피파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 피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웨이브가 큰 진폭을 가지고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피스파에서도 조금 더 어느 게 이제 빨리 도달하느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러브파가 조금 더 일찍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정도는 진폭이 큰 이 에스파에서 서피스 웨이브스가 어떤 건물 붕괴라든지 도로 붕괴라든지 어떤 저희 쪽에 피해를 크게 이제 유발하는 그런 이제 지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가 조금 어떤 피해 정도를 발생할 수 있는 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과 물질은요, 피파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를 전부 다 이제 통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핵이 있는데, 지구에 이제 중앙에는 핵이 있는데, 이제 핵은 이제 내핵과 외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도 이제 피파는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는 고체만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를 통과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파는 이제 지구의 크러스터 지각에서 이제 진동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통화 물질을 따로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러브파는 이제 지각에 어떤 연한 표층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파라고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감소를 따져보면요. 피파와 에스파는 이제 땅속에서는 이제 거리 R에 이제 반비례하고요. 지표면은 거리 R 제곱에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서비스파는 지표면에 루트 R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보면은 바디 웨이브는 지표면에서 급격히 이제 감쇄가 되는데 서피스 웨이브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바디 웨이브가 거리 감쇄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서피스 웨이브는 이제 감쇄가 작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는 더 크게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파가 서피스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지구의 모형을 가지고요.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이제 중심에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내핵은 이제 고체로 되어 있고요. 외핵은 이제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부에 멘틀이 있고요. 이 멘틀은 이제 물론 고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서 지하 200km 정도 되는 부위를 이제 크러스터, 지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구의 직경은 12,800km 정도 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피파가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요. 피파는 이제 고체, 기체, 액체 상관없이 전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어떤 이제 불연속면을 만나게 되면은 반사 굴절되면서 이렇게 이제 전 지역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파가 피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외핵은 이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반사 굴절이 일어나면서 피파도 이제 전달 안 되는 그런 이제 암역대가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파가 발생되는데요. 에스파는 이제
고체만 전달될 수 있는 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외핵이 있는 액체 부분에는 통과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에스파가 도달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파는 이제 물론 이 서피스에서만 전달되는 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는 암흑대가 이와 같이 이제 진원의 반대 방향으로 크게 에스파의 암흑대가 발생되는 생기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진의 규모와 이제 진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어떤 이제 지진이 발생된 위치를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센터라고 하고요. 그 상부의 이제 지표면에서의 위치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에피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원은 진원에서 이제 지진의 에너지를 매그니튜드 규모라고 하고요. 진앙에서의 어떤 이제 지진의 에너지를 진도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는 어떤 이제 측정 위치나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달리하는 그런 이제 크기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 1, 2, 3 뭐 해서 이제 12단계로 이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진앙의 거리라고 하고요. 진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측정 위치까지의 거리를 진원 거리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매그니튜드는 거리 거리 측정 위치에 상관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가지게 되죠.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하고요. 진원의 에너지 크기를 얘기합니다. 절대적 개념의 단위로서요.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5라고 하면은 위치와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규모 5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35년에 미국의 이제 찰스 리터라는 지질학자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진계에서의 이제 최대 진폭으로 계산된 로그 값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측된 어떤 최대 진폭을 가지고 로그 값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위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1이 증가하게 되면은 지진 진폭이 10배 증가하게 되고요. 지진의 진폭이요. 그리고 에너지는 32배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규모 4의 지진은 규모 3 지진 대비해서 진폭은 10배 커지고요. 에너지는 이제 32배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 2 대비해서는 진폭이 100배 커지고요. 에너지는 1024배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1 지진 대비해서는 진폭이 1000배 커지고요. 에너지는 이제 32,768배 커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크기는 보통 이제 TNT의 이제 폭발력과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NT 32kg가 터졌을 때의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TNT 1024kg가 터졌을 때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TNT 32,768kg가 터졌을 때 에너지, 그 크기로 이제 그 규모를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는 이제 인텐시티라고 하고요. 지표면에서의 이제 진동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 값은 상대적 개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니튜드하고는 이제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요. 어떤 한 지점에서의 어떤 사람이 느끼는 느낌의 이제 정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진도 계급이 메리 켈리 이제 진도 계급인데요. MMI 스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MI는 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이 되고요. 물론 이제 메리켈리라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12단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7단계의 어떤 이제 진도 계급을 썼는데 현재는 12단계의 이제 메리켈리 진도 계급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터의 이제 지진 모노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하는 이제 도표를 모노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피파가 이제 가장 먼저 어떤 이제 관측소에 도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가 이제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도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파와 에스파의 이제 어떤 발생 시간차, 그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 노모그램에 이제 그 SP파의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10초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관측소에서 이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제 발생했는가를 이렇게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을 보면은 지금 이제 60에서 100km 사이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스파의 진폭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대 진폭을 측정하게 되면 만약에 50mm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앰플리튜드를 요 50mm 지점에 이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 포인트를 잊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리터 매그니튜드 규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지진 매그니튜드는 리터 매그니튜드는 4.6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에피센터 로케이션을 어떻게 찾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센터는 이제 진앙의 위치죠.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의 어떤 이제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찾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3개의 관측소에서 어떤 이제 그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소 A에서 어떤 이제 S파와 이제 P파의 이제 어떤 시간차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거리를 알 수 있는데 그 발생 거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 관측소, C 관측소에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관측소에서 이제 이와 같이 원형으로 이제 그 거리를 그려서 그때 이제 겹쳐지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바로 에피센터가 되겠습니다. 진앙의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리터 규모별 피해 정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 규모는 이제 매그니튜드는 0에서 이제 9.9까지 이제 나누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진도는 12단계, 1단계에서 이제 12까지 나누는데 규모는 이제 0에서 4.9까지는 그렇게 이제 큰 피해가 없이 어떤 이제 진동의 떨림을 이제 느끼는 정도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어떤 이제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그때 얘기하는 게 규모 3. 얼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가 대부분 요 정도의 이제 지진이 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5에서 한 6.9까지는 어떤 이제 피해가 조금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실한 건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하는 게 이제 5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에서도 이제 피해가 발생되는 정도가 이제 6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경주 지진이 대부분 이제 5, 6대의 어떤 이제 진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7 이상의 규모의 어떤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큰 이제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7대는 이제 건물의 기초가 파괴되고 8대는 이제 뭐 교량과 같은 이제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고 9대는 이제 건물 전체가 파괴되는 이런 큰 지진을 7 이상의 이제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진도는 이제 이와 같이 1에서 5까지는 이제 그냥 감지반되는 수준이고요. 피해는 없고 6에서 9는 이제 어떤 피해가 어떤 일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 어떤 이제 피해 정도는 이제 진도로는 이제 8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지진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구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 지진파를 공부하면서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